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7월 첫째 주 7월 3일 토요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토요일하고 뭐 비슷합니다. 뭐 더 좋은 게 있을 거라고 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토요일자보다 조금 배당은 좀 나아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입상했을 때고, 입상했을 때 결과가 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경주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주폭이 한 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폭이 한 개다. 이건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보니까 좀 경마 좀 뭐 배팅 좀 했다 하시는 분들도 제가 느끼기에는 유진아가 저기서 몇 번을 얘기하는지 그거밖에 안 봐요. 그거밖에 온통 신경이 없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프로가 빨리 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번호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지 그거밖에 없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주폭 한계가 뭐냐? 그러니까 말이 어떤 체형에서 오는 유연성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똑같이 뛸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주에 대입을 시켜서 좀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덕성 1호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이제 토요일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당찬비상이라든가 또 뭐 말씀드렸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덕성 1호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한 440km 나가기 때문에 몸이 만약에 유연하면은 더킨실버처럼 420km 나가도 주폭이 시원시원하게 나가요. 아주 유연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주폭 한계를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초반에 스피드가 40km인데 계속 40km로 얘가 뛸 수 있어요? 못 뛰어요. 주폭이 한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연한 말들은 여기서 30이라는 힘을 써주면은, 그러니까 좀 힘을 아껴주면 여기서 40, 50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런 마필들은 30이라는 힘을, 그러니까 10이라는 힘을 아껴줘도 여기서 40, 기껏해야 40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주폭의 한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그냥 그런 게 생각이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덕성이로는 마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주행심사 때도 그렇고 지금 출전 주기가 지금 안 맞죠. 오전 만에 나오면서 출전했다가 주행심사 왜 그래? 내 외측으로 사행을 해요. 이게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그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누구죠? 당찬비상 맞죠? 네, 당찬비상이나 뭐 그런 마필들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거기다 이제 곰배등, 뒷다리 벌리고 뛰는 마필, 주폭 한계, 이런 마필들이 왜 주행이 똑바로지 못하느냐, 안정적이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단점이 있지만은 얘가 40 이렇게 뛰기만 하면 여기서는 와요. 1번 게이트의 문세영 기수예요. 그 뒤에서 오르는 마필들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필의 단점을 다음번에 써먹으면, 얘는 1200만 가면 무조건 빼면 돼요. 1200 한번 승분해가지고 올라가가지고 1200 정도 되면은 정말 나랑 뛰기 전에는 거의 이기기 힘들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봐줄 수 있고요. 자, 무한킬러입니다. 지난주에 나왔어요. 지난주에 조교 잘했어요. 얘가 지금 왼쪽 뒷다리 파행기를 갖고 있었던 마필이죠. 파행기가 지난주에 없어가지고 조교를 너무 강하게 했어요. 매일 놔줬어요. 매일. 그러니까 여기서 매일이라는 건 꾸준입니다. 매일 놔줬다 그래서 네. 지난주 일, 월, 수요일을 놔주고 목요일날도 놔주고 이제 이틀 금토일 쉬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에도 놔준 것 같아요. 근데 왼쪽 뒷다리 파행기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조교를 강하게 하니까 다시 재발을 한 거죠. 이제 재발을 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출전을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교를 습보를 안 해요. 습보를 안 했는데도 오늘 보니까 말이 그래도
파행이라기보다 전에는 파행이 심했어요. 아주 찔럭찔럭했는데 파행은 아닌데 착지할 때 흔들려요. 제가 그래서 이걸 지난주에 나왔으면 이걸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교를 했었어야죠. 근데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요걸 좀 축으로 공략을 할까 싶었는데 56kg의 부담량도 부담이 되고 뭐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뭐 대안은 있습니다. 배트 타임인데 배트 파티인데 5번이죠. 얘는 안으로 심하게 기대지 않습니까? 뭐 조교 때도 심하게 해서 잡지를 못해요. 이게 제어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되는데 조건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1번이 선행을 가요. 그럼 5번이 여기 있어야 돼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오는 마필 무한킬러, 지니에이스, 절저, 콜드스타 하나인데 콜드스타가 여태까지 뛴 상대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기록은 여러분들 기록만 너무 갖고, 그러니까 마지막 활용 타임이 얘가 12초 7입니다. 12초 7 정도 나올 겁니다. 그죠? 12초 7, 그러니까 무척 많이 뛴 것 같아도 1번, 5번이 여기 있으면 얘는 여기 있어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얘가 힘을 쓰고 여기 붙지 않습니까? 얘 뒷심 못 써요. 왜?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뻣뻣해요. 그 힘을 안배해 주는 겁니다. 안배를 해주는데 기록이 어때요? 1분 4초대예요. 그러니까 결코 얘네들이 이 5번이 여기 따라가면은 기록을 조금 더 내줄 거라는 얘기죠. 근데 저기서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너무 늦게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올라오긴 올 겁니다. 참으면 올라오는데 뭐 받치고 삼복승식 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복승식 받치고 삼복승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마필이죠. 지니에이스 절어요. 많이 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 출전하려다가 안 왔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발이 저니까 발을 그 안병기 조교사가 여기 내측에다 펜스에 대놓고 하는데 2번, 3번씩 바꿔요. 오늘도 지금 까꾸로 가서 갈 때 보니까 많이 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 경기에서 배트 파티는 절진 않아요. 안으로 기대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근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로 D만 따라가라. 요 D를 놓치면 돌아 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첫 경주였습니다. 자, 두 번째 경주로 가겠습니다. 예,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파워 무브입니다. 파워 무브인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유연성이다. 이런 것들은 조금 한번 공략을 해보자. 이 말인가요? 예, 하여튼간 뭐 비슷한 기억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근데 얘가 지금 보니까 조금 아직 힘이 덜 차서 뒤를 벌리진 않아요. 파워가 조금 떨어져요. 뒷다리 파워가 좀 떨어지는데 어느 책에 보니까는 뭐 예전에 제가 조교 볼 때 어떤 두 분이서 이제 처음, 지금은 조교 안 봐요. 뭐 한 두어 달 보다가 말았어요. 조교 보면 뭐가 좀 될 줄 알고 봤는데 근데 그 당시에 둘이서 대화하는 게 엿들으려고 들은 건 아닙니다. 들렸는데 비절의 힘이 꽉 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비절의 힘이 차요? 비절의 힘이 찼다라는 건 이건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이제 비절이 뭐 이제 넓고 좀 뭐랄까 비절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람의 무릎이죠. 무릎이 마른 비절이 뒤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널찍하고 좀 튼튼하다. 이제 그런 튼튼하게 생겨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그걸 어디서 잘못 듣고 비절의 힘이 차요. 비절의 힘이 어떻게 차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파워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가 비절의 힘이 안 찼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얘가 전체적으로 힘이 덜 찼기 때문에 후구 추진력이 떨어지는데 그걸 뭘로 극복해요? 유연성으로 극복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아시다시피 지금 매니베트가 문세영 기수인데 이제 외곽에 있어요. 외곽에서 선행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듬지기도 있고 뭐 파워 무브도 갈 수 있고 크리어 퍼스트인데 크리어 퍼스트는 뭐 워낙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게 딱 하나 걸리는 게 누구예요? 또 여러분 또 싫어하시는 임기현 기수의 천하 제패입니다. 이게 이 버테이지 드림인데 가끔 나오죠. 이마필 자마들이 가끔 나오는데 말 생긴 건 잘 생겼어요. 근데 여태까지 이 최표명 기수죠. 인권이 같다고 범현이 같다고 범현이 같다고 맞아요. 예. 이런 경주에서는 참으면 얘가
능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상대가 그러니까 어부질이죠. 상대가 무너져 주기 때문에 올 수 있어요. 배당납니다. 뭐 막 두들겨 맞긴 했습니다. 막 퍼지더라고요. 퍼지긴 하는데 이런 경주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뭐 없잖아요. 꼬꼬마, 듬지기, 골드펀치, 대군단, 창녕루죠. 이거 뭐 지난번에 인기 때 왜 못 들어온다 그랬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때 이마필 믿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얘는 아주 뒤를 전혀 못 써요. 들어가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흐름에 따라서 무리해서 그 무리를 따라가면 그만큼 힘을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알게 모르게 힘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게 힘을 쓰기 때문에 그게 라스트에서 힘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 거 그 흐름에 맞춰가면 안 되는 그게 능력입니다. 능력인데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결국에는 뭐 일단 매니베트를 선행을 인정을 한다면 배당 뭐 쉽죠. 7번 파워무브의 매니베트 거기다가 철화 재패 같은 경우는 한 3차권까지만 봐주자고요. 배당 복승식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 경주였습니다. 자, 8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입니다. 1300m고 마찬가지죠. 뭐 백산 아일랜드, 동해비카, 뭐 해가람 고개 놓고 드림에로 지난번에 2반 두 번째 따라가는데 보니까 그렇고요. 포제이는 저는 이제 버릴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하시고 젠틀장 뭐 말 아니고요. 테이크 찬스 지난번에 얘도 2선에 따라갔는데 라스트에 서버리고 다크엠버 모가지 짧은 마필. 자, 3번 6번. 뭐 기본적으로 얘네 둘 인정을 해야죠. 근데 이 백산 아일랜드 체형이 얇고요. 얘는 리듬이 좌우로 흔들려요. 위 아래로 흔들리는 게 아니고 좌우로 흔들려요. 거기다 발도 꺾고 그런데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잘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물론 마상 기제가 세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거보다 더 센 마필이 없기 때문에 뭐 3번 누구요? 백산 아일랜드하고 동해비카 뭐 인정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죠. 뭐 저배당이고 3차권도 힘들다. 자, 3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 출전해 있는 4경주입니다. 1300m고요. 아마 요경주하고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요경주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인기권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요경주하고 아마 마지막 경주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는 제가 컨디션 보고 여러분들 어떤 조절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누구냐면 여기에 지금 여기 나오는군요. 자, 광폭질주. 이게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말이 자세가 높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저한테 정보 받으시는 분들 정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조교 내용을 조금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 그럴까요? 좀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그렇게 모르고 이렇게 훅 지우다 보니까 이렇게 쓱 지웠는데 이 광폭질주가 제가 지난번에 띈 걸 보니까 말이 물론 상대는 세진 않았습니다. 고개도 높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일단 지워놓고 봤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말이 여태까지 안 그러던 행동을 해요. 무슨 행동이냐면 얘가 자갈을 안 물고 뛰던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갈을 안 문다는 게 아니라 자갈은 물려 있죠. 물려 있는데 스스로 뛰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고삐가 덜렁덜렁 했던 마필인데 제어할 정도로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꾸 고개는 높아지죠. 근데 게이트 위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1번 게이트고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봄동이가 지난번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네요. 그러면은 뭐 나중에 판단을 해야 되겠죠. 샤이러니킹의 능력을 일요일 날 그러니까 샤이러니킹이 또 어떻게 뛰는지 보면 봄동이의 능력도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두 마필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봄동이도 지금 이경주 4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모래를 안 맞으면 된다라고 아마 이현종 기수가 생각을 한다면 서류를 가려고 하겠죠. 근데 이 마필 자체는 발음이 상당히 좀 뻣뻣한 마필이고 자, 환상의 도약입니다. 승군전 이제 지난번에 선행을 갔어요. 근데 선행을 여러분들 어떻게 갔어요? 쉽게 못 갔어요. 나와서 붙들긴 했습니다만은 상대가 조금 잡아줬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나선 건데 얘야말로 물론 제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좀 간과했던 것 같아요. 이 마필은 제가 동체만 보고 여러분들 김동철 기수가 기승했을 때부터 추천드린 마필이에요. 근데 추천드렸는데 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얘가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큽니다. 근데 그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선행을 붙들고 나와서 선행을 갈 때도 보니까 이 리듬감이 짧더라고요. 리듬이 짧아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뭐래? 중심이 앞으로 쏠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게 못 뛰겠죠. 거리를 길게 못 뛸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선행을 갔기 때문에 뛰었는데 뭐 라스트에서 여유 있었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붙들면 무조건 여유 있다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여유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들이 이 기수가 붙든 거를 잡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참 그러니까 이 자꾸 잡았기 때문에 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의 걸음을 보세요. 걸음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붙잡아서 말이 더 뛰는지 아니면 상대가 약하니까 내 말이 쓰고 있는데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 그걸 봐야 되는데 기수가 붙잡으면 무조건 세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절대 잘못된 거거든요. 보세요. 이번에 선행 못 가면 어떻게 뛰는지. 자, 그래서 이번에 고른 마필이 이 경주에서는 말 어떤 컨디션이 아니라 컨디션은 뭐 그저 그래요. 컨디션은 뭐 그저 그런데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이 센 말이 누구예요? 장비청복입니다. 장비. 이게 기복을 보여서 그러는데 오늘 외곽에 있어요. 거기다 박태준 기수가 안착을 해 있고 조금 무리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도 이마필이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얘는 힘으로 꾸역꾸역 뛰어요. 근데 이 경주에서 지금 봄동이만 지금 선행 못 가서 모래 맞고 한상에도 모래 맞으면 죽어요. 근데 누가 선행가요? 하트 포인트 착한 금마가 제일 빨라요. 자, 그래서 이건 강폭지주도 있고 그래서 이경주가 얘네 선행 못 가는 마필 봄동이 뭐 한상에도 이런 마필들이 죽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물론 강폭질주가 뭐 그래서 세게 보는 건 아니지만 얘는 그냥 컨디션이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경주 주인공은 뉴월드도 있네요. 뉴월드 있죠. 소박한 인생이 조금 컨디션만 살아나. 하여튼 요거는 뭐 현장에서 보고 버리지는 않겠습니다. 일단은 봄동이 환상의 도약 얘네들이 지금 하트 포인트나 착한 금화가 컨디션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봄동이나 환상의 도약을 얼만큼 괴롭힐 것이냐 이게 관건입니다. 괴롭혀 준다면 더욱더 장비천복에겐 유리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경됐습니다. 자, 10마리 출전해 있는 오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좀 1번 게이트에 있는 월드마크가 제가 전에 뭐라 그랬죠? 모래를 맞으면 문세영 기수가 탈 때 모래 맞으면 안 뛰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피해서 그때 경주를 펼쳤죠. 9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모래 맞으면 안 되는구나. 근데 3번 게이트에서 모래 맞으니까 그냥 죽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얘가 모래를 안 맞히고 탈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1번 게이트에서 얘가 선행가 1000m? 선행 갈 수 있네. 그러면 데리고 와야죠. 자, 그 다음에 밝은 레일입니다. 말 컨디션 상당히 좋아졌어요. 곰배등입니다. D가 짧게 들어가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등이 이렇게 꺼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꺼져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등이 이렇게 참 그림도 다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 뒷다리가 들어오겠냐고요. 등이 이렇게 꺼져 있으면 뻣뻣해서 들어오겠냐. 이 등뼈가 이렇게 뻣뻣하면 들어오겠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날라다녀요. 컨디션이 너무 좋습니다. 뭐 수영조교 시켰나요? 그것도 아닌데 그러네요. 컨디션 너무 요거는 그러니까 등이 그렇게 꺼져 있어도 뭔 말이지? 없어졌네요. 이 마필 없어졌어요. 아주 심하게 꺼져 있는 마필이 있는데 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뭐 요 정도는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보면은 사실 결정타는 없지 않습니까? 뭐 그 전에 혜선이가 탈 때도 13초 9, 1300에서 나봄캐슬, 에바로도 이런 마필들이고요. 지금 2착 2번 왔네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자, 이경주의 주인공은 8번 폴킨입니다. 폴킨. 왜냐? 얘는 사실 그렇게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없는데 1000m라 보는 겁니다. 1000m에서는 날라와요. 취입이 되죠. 혁이가 1분 3초 때죠. 예, 3초 2로 12초 7을 뛰었네요. 두 번째 경주에서.
그 전 데뷔전에서 12초 8을 뛰었고 지난번에는 1400에서 보니까 따라도 못 가더라고요. 주폭이 작아요. 근데 이경주에서는 뭐 월드마크가 도망 못 가죠. 밝은 내일 그렇죠. 딱 조심해야 되는 마필은 10번 프렌치기입니다. 얘도 여기선 제일 세요. 컨디션은 조금 아닌데 얘도 마찬가지죠. 지금 100이라는 능력을 갖고 뛰어야 되는데 90밖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이에요. 근데 90 갖고 데뷔를 해보니까 월드마크나 밝은 내일이나 다 비까비까라는 얘기죠. 월드마크가 100, 밝은 내일이 100. 얘네들이 100이라는 능력을 다 발휘해도 얘의 90 능력하고 견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8번 펄킨이 날라올 수 있다는 얘기. 얘네들이 지금 다 라스트에서 무너질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펄킨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 취입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오경주였었고요. 자, 10마리 출전해 있는 육경주입니다. 1300m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경주도 이제 왕의대로 아까 같은 경우 토요일자 같은 정상천마 마지막 경주인가요? 그런 거는 말이 컨디션이기 때문에 좀 뺀다 쪽으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왕의대로 같은 경우는 능력은 없으되 자세가 높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문세영 기수는 알았잖아요. 자세가 높기 때문에 뒤에서 붙들고 있잖아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조성근 기수나 뭐 최범현 기수나 막 밀어 제끼면 그게 뛰겠냐고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프로가 됩니다. 그냥 제가 왕의대로 그냥 몇 번이야? 6번이야? 그것만 생각해요. 얘가 어떻게 뛰는지는 생각을 안 해요. 자, 근데 이경주에서 얘가 뒤에 있어도 능력이,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도 될 정도로 지금 편성을 만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잠재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많이 있다라니까 얘 견줄 수 있는, 그러니까 왕의대로에게 견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면 일단 탑9대입니다. 컨디션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외곽에는 10번 나이스 굿입니다. 이거 컨디션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복병이에요. 얘네들이 정상적으로만 뛰면 왕의대로 얼마든지 이겨요. 근데 지금 이 컨디션이 안 살아나고 있어요. 컨디션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린 얘기 뭐냐면 자칫 왕의대로가 한 번만 실수하면 지난번처럼 타지 않고 다른 전개를 갖고 나온다면은 무조건 여기서는 어먼 말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기본 능력, 숨겨져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탑 9대2와 나이스 앤 굿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마필이죠. 4번 슈프림 드림입니다. 요거는 잠재된 능력은 없어요. 근데 컨디션이 좋아요. 잠재된 능력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뭐 이렇게 발 쓰는 것도 그렇고 주행 자세도 보면은 그렇게 큰 능력은 아닌데 이경주에서 컨디션만 놓고 따지면 슈프림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슈프림 리더의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공략을 할 것. 슈퍼짱도 뭐 컨디션은 아니고요. 뭐 기본 능력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너무 기복이 심하잖아요. 좋을 때 나쁠 때. 얘도 거의 이번에는 뒤에서 경주를 펼쳐야 되는데 부담장도 올라가고 모든 조건이 나빠요. 탁구대기와 그다음에 나이스 앤 굿. 이런 지금 얘네들 뭐 여러분들 배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대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6경주였습니다. 자, 10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아주 재밌는 경주죠. 지금 WJ는 요배통이 생겨서 지난주에 조교하다가 말았어요. 이번에 다시 이제 정상의 빛, 옥녀봉, 세마필이 동반 습보를 했는데 제가 토요일째 정상의 빛 뺐죠. 옥녀봉 빵꾸 나서 출전 안 했죠. 이 WJ인데 얘 고개 높고요. 김혜선 기수가 다시 알고 타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어떻게 쥐어짜서 왔어요. 뒤에서. 역시 보세요. 이 WJ 제가 매번 추천해드렸다. 지난번에
예, 볼트 샤인 놓고 못 맞힌 마필. 볼트 샤인을 축으로 해서 못 맞췄어요. 인기 5위를 축으로 해서 뭐 너는 에이스 이딴 거 가져가는 바람에 쏜살 같이 이번 이런 마필들은 연타로 입상할 수 있는 마필이 아니고요. 역시 이제 문세영 기수의 성운마루가 관건입니다. 여기서 선행을 가느냐. 오늘 아침에 또 누가 질문을 하던데 너는 에이스가 선행을 가면 성운마루가 죽지 않겠냐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일단 뭐 더블 J는 뭐 이경재선 뭐 일단은 뭐 꺾으려고 마음 먹고 있었던 마필이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는 에이스 수백향 쏜살같이 더블 J는 아니죠. 너는 에이스 수백향 성운마루 쏜살같이 이렇게 네 마필인데 자, 네 마필 갖고 공략을 하는데 자, 이 성운마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 두 번을 이상혁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그죠? 근데 두 번 다 선행을 갔어요. 그 선행 가는 과정이 어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질문이 뭐냐? 너는 에이스가 선행을 가서 성운마루를 괴롭히면 성운마루가 죽지 않겠냐?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답을 해드렸습니다. 똑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성운마루 자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뭐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성운마루가 지금 상혁이가 두 번 선행을 갔는데 두 번 다 섰다 이겁니다. 두 번 다 왼발만 썼어요. 자, 펜스에다 대놓고 혼자 선행을 가니까 펜스로 타고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딱 오면은 4코나 막 돌면 여기 탁 오면 탁 안으로 기대요. 왼발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두들겨 패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이제 50km로 막 뛰고 이제 탁 기대더니 40, 30 이런 식으로 죽어요. 왜? 발을 안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발을 안 바꾸는 것도 있지만 발을 안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얘는 뒷다리 자체가 짧게 들어가요. 뒷다리가 짧게 들어갑니다. 이 등치의 뒷다리가 짧게 들어가요. 그 이유를 좀 찾아야 되겠죠? 이번에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저는 너는 에이스가 얘를 괴롭히기 전에 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된다라고가 먼저입니다. 먼저. 그러면 너는 에이스가 괴롭혔어요. 선행을 갔어요. 그러면 성운마루가 외곽으로 가서 붙을 겁니다. 모래 안 맞히겠죠. 문세영 기수처럼 이렇게 연약한 기수가 뒤 따라가겠습니까? 외곽으로 돌겠죠. 너는 에이스 죽이고 같이 이제 너는 에이스도 결정타가 없지 않습니까? 그 등치에.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제가 전개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는 에이스가 선행, 성운마루가 따라가는 거. 그다음에 외곽으로 이제 누구죠? 성운마루가 빼는 거. 이거 두 가지의 어떤 전개인데 그 두 가지의 전개가 둘 다 얘네들한테는 불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6번 쏜살같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혁 기수가 요 마필을 조금 잘못 판단하는 것 같아요. 말이 선취입이 다 되죠. 선취입이 다 되기 때문에 단거리에서는 앞에 가려고 그래요. 선행을 하려고 그러고 그 1700에 가서는 취입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잘못됐어요. 근데 1700에서 선행 가서 한번 이기죠. 근데 선행 가서 한번 이기고 나서부터는 단거리에서도 자꾸 선행을 가려고 그래요. 안 해요. 이 마필은 무조건 붙들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는 여러 번 실수했잖아요. 지금 몇 번째 실수를 하는 겁니까? 이 쏜살같이 갖고. 이번에는 저는 뒤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경주에서 지가 너는 에이스 성운마루 얘네들을 쫓아가지는 않을 거라고요. 네. 걔네들한테 가서 쫓아간다면 자기는 뭐 휘발유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나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가장 좋은 전개를 낼 수 있는 마필이 쏜살같이입니다. 420kg지만 얘야말로 근성으로 돼. 유연성은 없어요. 유연성이 없고 근성인데 지난번보다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수박형은 사실 지난번에 잘 뛴 것 같고 좀 저거 할 수는 없는데 지난번만큼 뛰면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너는 에이스하고 성운마루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경주 전개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 수백항을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WJ까지는 버리고 갈 수 있어도 수백행은 좀 버리고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9마리 출전해 있는 8경주입니다. 1700m고요. 자, 이 경주는
말이 없죠. 예. 지난번에 스트롱 사인이 누구예요? 하정훈 기수가 타고 3차 볼 때 고삐를 놓쳤었죠. 나스에서 고삐를 좀 놓쳤었고 스페스타 뒤에 안 들어가는 마피 이건 이런 거는 1700에서는 좀 버려야죠. 자, 지상병이 단독 선행인데 얘가 지금 컨디션이 엉망이에요.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라오미라클은 고개 높은 마필이고 안으로 기대 해피센시 420kg. 남는 게 누가요? 타라니스예요. 타라니스도 단점이 있습니다. 얘도 뒤 벌리고 뛰어요. 뒤 쫙 벌리고 뛰기 때문에 초반에 무리하면 이게 기복을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기복을 보는 이유가 이 뒷다리를 벌리고 뛰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타면은 꼴찌 와요. 알고 타면 나스에서 힘이 남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박병현 기수가 알고 타겠죠. 예, 알고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박병현 기수가 계속 타온 말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때는 보면은 초반에 막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힘을 쓰고 가고 어떤 때는 참아갖고 나체에서 좀 날라오게 만들고 그런 이경주에서는 1700이기 때문에 거의 뒤에 있겠죠.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타라니스가 좀 뒤를 조금 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뒤가 좀 많이 벌어져 있더라고. 최고도 그렇게 크지 않은 마필이 뒤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실수하면 한 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수가 뭐예요? 조금만 몰고 나가면 얘도 죽어요. 그냥 거의 바닥에 있으면은 그냥 좋아하시라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걔가 어떻게 탈지. 그건 모르기 때문에 뭐 전화번호가 없어요. 전화를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지상비행이 선행이고 스트롱 사인이 취입이고 이 두 마필은 기본권이죠. 뭐 햇빛이 너무 작아요. 호크잉이고 야후 미라클도 호크잉이고 1700을 좀 뛰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8경주였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아까 장비 첨복하고 이경주인데 이경주에 뭐 지금 럭키라이트가 말이 나빠요. 럭키라이트 힘에 다니면 기억하시겠네. 1400에서 대왕신이에요. 대왕신의 블랙트레이 이거죠? 예, 블랙트레이 맞죠? 블랙트레인 대왕신이에요. 대왕이에요. 이때 이 럭키라이트가 인기 1위였어요. 근데 얘가 선행을 가고도 매번 섰던 이유가 왼쪽 뒷다리 파행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조교를 내주로 가운데서 매번 하는데 자꾸 기대요. 이게 받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 근데 지난번까지는 일단 그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1군에 올라와서 제철이가 탔죠. 송재철 기수가 1200에서 선행 가서 덜미를 잡혀요. 자, 지난번엔 문세윤 기수가 1200에서 선행을 가는데 불량주로 해요. 여유가 많았어요. 그때는 여유가 많았어요. 자, 이 두 번의 1200m를 보면 사실 잘 뛴 거 없어요. 다 지난번에 1200 문세윤 기수가 이길 때 불량주로에다가 상대 약했죠. 그 다음에 그 전에 송재철 기수가 1200에서 선행 갔을 때 마지막에 뭐한테 덜미 잡혀요? 예, 원더볼트에게 덜미를 잡혀요. 원더볼트는 세니까 그렇다 치죠. 근데 이게 두 번 다 1200m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1400m인데 이 뒷다리가 다시 재발을 했어요. 재발을 했기 때문에 자 이때 1200 뛸 때 좋을 때는 말이 일로 쫙 탄력 진짜 얘는 선행마기 때문에 이 300m 이 스피드는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경마장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들어요. 이 300m 기록 저기는. 근데 이때 대왕신의 블랙 트레인 들어올 때 얘가 막 놔주면 여기서 휙 들어가던 마필이에요. 안으로 휙 쳐박았던 마필입니다. 쳐박았던 마필인데 그게 이제 고쳐지면서 계속 단거리만 뛰잖아요. 얘는 장거리 뛸 체형이 아니에요. 너무 걸음이 느리기 때문에. 자, 근데 오늘은 1400m고 이 뒷다리인데 여기 오면 다시 발을 바꿔요.
주중 내내 그랬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받쳐주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안으로 기대요. 근데 기대는 게 옛날 대항신하고 블랙틴하고 뛸 때 그때만큼은 기대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왼쪽 뒷다리 파행이 그때만큼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때보다, 그러니까 1200 두 번 뛸 때보다는 조금 파행을 보이기 시작하자 안쪽으로 이렇게 발을 바꾸고 기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리가 1400m 늘었어요. 그래도 선행이니까 2번 게이트에 선행이니까 버리고 가지는 말아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근데 너무 과신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자,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 이제 골라야죠. 디플로매틱 미션은 뭐 1400에서 발이 높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지난번에 인기 2위요? 1위에요? 2위에요? 예, 인기 1위에요. 이 발 높은 말, 제가 지난번 말, 발 높은 말 1400은, 글쎄요. 자, 장거리 1800, 1900에서는 선행을 갑니다. 발이 높기 때문에. 이거 따라가면 불편해요. 자, 베스트가이 2주 만에 출전합니다. 고개 딱 들고 리듬감 전혀 없는 마필이에요. 리듬 안 해요. 그럼, 자, 이번에는 신규 강자인데, 제가 신규 강자 처음에, 데뷔전 때 여러분들 말씀드린 기억해요? 1군 올라왔잖아요. 결국엔 1군 왔어요. 1군에서 활약은 크게 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냐면 데뷔전 때 여러분들 그 주행 악벽 때문에 데뷔전을 좀 9주 만에인가 출전을 하죠. 근데 뛰는 마필이에요. 잘생겼어요. 근데 매번 최범현 기수가 똑바로 안 뛰기 때문에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하던 마필을 가운데로, 이 외주로 가운데로 잘 뛰어다닙니다. 봐야죠. 근데 얘가 하나 단점이 뭐냐면 자꾸 무리 속에서 조금 뭐랄까요, 뛰기 싫어요. 아직도 그 악벽이 남아 있는 거죠. 잔재가 조금 남아 있는데 저는 지금 8일 축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배당을 노리고 열로 갈 거냐. 근데 이 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열을 왜 10번으로 가느냐. 얘가 지금 몇 주 만에 7주 만에 출전하는데 조교를 거의 한 6주 했어요. 한 주 쉬고 조교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6주 조교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주 동안 습보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해 못 하시죠? 자, 얘는 고질적으로 왼쪽 뒷다리를 파행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매번 초반에 김옥성 기수가 몰고 나가서 라스트에 폭삭 죽어요. 근데 지난번에 서승훈 기수가 뭐 대상 경기로 타러 왔다가 딱 스타트부터 붙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라스트에 올라오죠.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추천드렸잖아요. 올라올 건 이거밖에 없다. 근데 라스트에서 뭐한테 또 따이죠? 선봉한테 또 따이는데, 자, 이번에는 6주 만에, 그러니까 이제 여기 플러스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6주 만에 출전하면서 7주 만에 출전하면서 6주 조교를 하고 습보를 안 했어요. 이 파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습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만큼 조교량을 늘렸어요. 구보량을 상당히 늘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얘는 습보를 하면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싫어하시는 임기현 기수인데 저는 임기현 기수라 이 마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타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경주는 자 8이냐 10이냐 축을 정해야죠. 요거는 좀 사이즈가 약하고 요거는 8번 신규 강자는 그것만 아니면 보여줄 게 더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리 속에서 자꾸 뛰지 않으려는 그런 그게 이제 악벽인데 그것만 아니면 조금 더 뛰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두 마필 컨디션만 체크해서 축을 선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구경주였습니다. 자, 11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200m고요. 뭐 이경주는 좀 어렵죠. 최강자가 선행 가고 파워빗을 개나리 따라갈 거고 최강보들이 지금 컨디션이 아니라 수영 조교로 대신하고 나왔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말이 아니고 자 바람 속으로가 조교를 잘 해갖고 나왔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체중 체크를 좀 하십시오. 얘가 지금 한 460km 나가죠? 네, 450, 60 나가는 마필인데 동체가 좀 얇고요. 다리가 길어요. 그래서 결정력이 없습니다. 선행을 가야 되는데 오늘은 게이트가 1번이에요. 선행 간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선행 뒤에서 경기를 펼치겠죠. 최강자가 대각선으로 나올 거고 파워빗을 개나리, 최강보들 이런 마필들이 쫙 나오면 어차피 크게 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 지금 바람 속으로가 지금 조교 뭐 컨디션은 좋아요. 단점이라는 건 가슴이 좋기 때문에 지구력이 좀 떨어지는데 전무후무가 지금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 상황에서도 조금 뛰었어요. 뛰긴 뛰었는데 뭐 가전은 가겠습니다만은 컨디션은 좀 아니고. 일단 뭐 최강자가 선행 가서 얼만큼 버티느냐. 파워비슬이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라스에서 최고 작아서 그런지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개나리도 한 발만 쓰는 단점이 너무 끌고요. 잘 타야 돼요. 이마필도 임경 기수한테 맡긴 거 보니까 좀 힘을 안 배해서 한 발 쓰라는 얘기, 그런 얘기고. 최강부들 컨디션 아니고 나머지 마필 안 되죠. 인수제 끝까지 스카이지앙은 지난번에 1000m 뛰었고 얘는 선행 못 가면 죽지 않습니까? 배당만은 바람 속으로입니다. 바람 속으로인데 조금 얇아요. 그래서 얇아서 제가 아까 체중 체크하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런 조교를 하고 체중이 10kg 정도 불지 않습니까? 요거는 물어 뜯어야 됩니다. 자, 이상 10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월의 첫째 주 7월 2일과 3일 양일간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좀 재미없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 이번 주는 좀 그냥 가족하고 어디 놀러나 가시라고 좀 말씀드리려다가 뭐 야간 경마도 시작하고 그랬으니까 한번 좀 토요일 같은 날은 금요일 날도 뭐 무슨 뭐 마사에서 공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좀 뭐랄까요? 좀 비싼 가수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이미 시간은 지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주도 좀 건승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